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국어 어문규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발음법이 있는 것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표준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법도 있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밥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김밥은 발음이 아니고 김밥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 왜 이렇게 이제 표준 발음법이 필요하냐면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김밥이라고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김밥이라고 발음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어원에서는 그 표준 발음법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1장 총칙부터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요, 전통성과 합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통성은 뭐고 합리성은 무엇이냐? 전통성은요, 현재 소리의 길고 짧음은 음운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하고 신체 눈은 짧게 발음합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국어는 소리의 장단음으로 뜻을 구별해 왔기에 지금도 여전히 소리의 길고 짧음을 가지고 표준 발음을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통성입니다. 소리의 길이를 반영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은 소리의 길고 짧음을 반영하되 실제 소리의 길이는 첫째 음절에서만 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길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길다고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길게 발음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때에 따라서 짧게도 발음합니다. 예컨대 눈은 길지만, 내리는 눈입니다. 스노우를 타는 눈은 길지만 첫눈처럼 첫 음절이 아니면 그때는 짧게 발음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 첫눈은 그래서 짧게 발음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이상 전통성과 합리성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2장 자음과 모음의 발음법입니다. 제5항 야, 예, 예, 야, 예, 여, 예, 와, 왜 등은 이중 모음이고요. 이러한 이중 모음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의 모음은 모음 체계는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모음은 소리의 처음과 끝이 같은 모음이에요. 시작과 끝이 같으면 단모음. 그런데 이중모음은 말 그대로 소리의 시작과 끝이 다른 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모음은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고 이중모음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시작과 끝을 달리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번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저처는 이때는 단모음으로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지어가 줄면 가저가 되는데 이때 가저는 가쥐어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가저 이렇게 단모음으로 발음합니다. 살찌어도 살찌어가 아니라 살쪄, 다치어도 다쳐, 다지어도 다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읒 치읒 다음에 이중모음이 오면 그죠? 여가 오면 여는 이와 어가 만난 이중모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읒 치읒이 이게 국의 자음이잖아요.
국외음. 그런데 이 모음 이도 국외음입니다. 국외모음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국외음이 충돌되니까 결국 자음 말고 이 반모음 이가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이 이제 어가 되는 것이죠. 언제만? 지읒 치읒 뒤에서만. 따라서 지읒 치읒 뒤에 연결되는 여는 단모음 어루만 발음합니다. 다음입니다. 다만 이 예와 레 이외의 예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중모음 예는 예로 발음해야 합니다만 예와 레를 제외한 나머지 예는 에로 읽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이지만 계산도 가능합니다. 통계지만 통계, 밀폐, 밀폐, 해성, 해성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예와 레는 그때는 반드시 예로만 발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술만 맞고 애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또 차례만 맞고 차례로 읽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상 다만 이 이중모음 예와 레의 발음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만 3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는 그때는 이로만 발음합니다. 원래 의의 발음은 이중모음이니까 의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의 앞에 의 발음하고 뒤에 의 이렇게 발음하셔야 하는데 만약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세요. 의 앞에 여기 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히읗이라는 자음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즉 자음이 첫 소리로 의 앞에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로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흰 무리가 아니라 흰 무리만 맞습니다. 유의 아니고 유희, 오느이 아니고 오니, 흐이미하다 아니고 히미하다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의의 발음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만 3입니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첫 음절이 아닌 이제 의는 그때는 이제 이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의 이 경우 무의로 발음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로 발음하는 무니도 맞습니다. 성의도 맞고 성이도 맞습니다. 첫 음절이 아닌 의는 의라고 발음하는 것과 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모두 맞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의는 역시 의와 그리고 애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가 원칙이겠고 우리애도 가능합니다. 또 강의의가 원칙이지만 강의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경우는요 발음이 4개가 되겠죠. 보세요. 강의의 그 다음에 조사의는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니까 강의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첫 음절이 아닌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니까 강의애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 그리고 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강의의 따라서 자 강의의 발음은 4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면요 이 단어를 외우시면 쉽습니다. 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주의 4번째 음절의 의는 첫 음이 아니니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죠. 또 조사의는 애로 발음함도 허용하죠. 의는 첫 음이니까 첫 음은 반드시 의로만 읽습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의는 첫 음이 아니니까 이로 읽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원칙이나 민주주의의 의로 발음해도 가능합니다. 또 뭐 민주주의의 의로 발음해도 관계없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첫 음이 아닌 경우 의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사의는 애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첫 음 의는 다른 걸로 발음할 수 없다. 그 다음 첫 음이 아닌 의는 역시 이로 발음할 수도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의 발음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제4장 받침의 발음법 되겠습니다. 파랑입니다. 제8항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즉 7개의 자음만 발음 가능한데요.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될까요, 여러분? 그녀, 다리, 만, 보여 또는 가느, 다란, 물, 방, 울처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실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개수는 단 7개. 그래서 이걸 대표 자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 자음만 발음이 가능합니다. 즉, 이 7개의 자음이 아닌 다른 자음이 오면 이 7개 중 하나로 교체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음절 끝 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항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겹받침,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발음되고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은 리을로 발음됩니다.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발음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이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직관적 능력으로 실제 이렇게 발음하고 있으니까 이건 외울 필요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다만 모국인도 즉 모국어 화자도 리을 비읍 받침과 리을 기역 받침의 경우에는 발음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항상 리을 비읍 받침 발음과 리을 기역 받침 발음이 많이 출제되고 있음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만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넙죽하다, 넙둥불다의 경우에 너부로 발음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널, 즉 리을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넓다, 넓다, 넓고 넓지, 여덜로 발음하시면 되는데 밥, 자음 앞에 오는 밥과 그 다음에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불다 이 4개의 경우에만 비읍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항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리을을 탈락시키고 뒤에 있는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국어에 대한 직관적 능력으로 여러분들 실제 정확하게 발음하고 계시니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용언, 어간, 말음, 리을, 기역은 뒤에 기역으로 된 어미가 연결되면 그때는 리을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막다, 막지지만 뒤에 기역으로 연결된 어미가 오면 말게, 말고, 말거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고요. 그래서 얼거나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중요합니다. 13항입니다.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뭐라 그래?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전미사는 뜻이 없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뜻이 없는 말이 연결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앞받침을 그대로 뒤로 옮겨서 즉 연음시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깍 뒤에 뭐가 왔죠? 모음으로 된 뜻이 없는 말 어미가 왔죠. 그럼 받침 쌍기역을 그대로 옮겨서 연음하면 되니까 깍까가 됩니다. 밭 다음에 뭐가 왔죠? 애가 왔습니다. 뜻이 없는 조사니까 티읕을 그대로 연음하면 밭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이다, 옷이, 밭을 있어, 그리고 나지, 꽃차, 그리고 부어, 키가 되는 것입니다. 꽂아가 아니라 꽃차죠. 이게 꽂아, 무엇을 꽂다, 꽂다가 있습니다. 꽂다, 그래서 꽂아가 되는 것입니다. 꽃, 그 다음에 플라워에 꽂히면 꽃차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 부어, 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4항입니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즉 뜻이 없는 말과 연결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겹받침 중 앞받침은 남기고 뒤에 것만을 뒤로 넘겨서 연음시키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시옷이 옮겨갈 경우에는 시옷은 그때는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넉, 겹받침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넉, 기역, 시옷, 겹받침 다음에 이라고 하는 뜻이 없는 말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둘 중 하나만 넘기면 되는데 앞에 것 남기고 뒤에 것만 넘기시면 됩니다. 뒤에 것이 뭐죠? 시옷이죠? 시옷을 그대로 연음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시옷은 연음되면 된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넉, 시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여러분 기역만 남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넉,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닭 다음에 을이 왔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겹받침 중에서 뒤에 자음, 즉 기역을 그대로 연음시키면 달글이 되는 것입니다. 달글, 달기. 그 다음 자 을퍼, 그리고 앉아, 갑슬. 시옷은 연음되면 뭐가 된다? 된 소리가 되죠. 갑슬이 됩니다. 발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 알아, 끊어, 훌치다 등은 자 아의 경우 히읗은요, 여러분 히읗은 모음 앞에 놓인 히읗은 탈락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히읗이 탈락돼서 아라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모음 앞에 오는 히읗은 탈락하니까 끊어가 됩니다. 그 다음 자 이 경우는요, 훌따 다음에 이다가 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훌따 다음에 티읕이 그대로 연음되면 훌치다가 됩니다. 훌치다, 훌티다가 되죠. 연음돼서 이거 훌티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티읕이 이와 만나면 국외음화 돼서 뭐가 되죠? 훌치다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히읗은 연음되면 탈락되고, 그 다음에 티읕은 이와 만나면 치로 바뀐다.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5항입니다. 이번에는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 즉 뜻이 있는 말이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뜻이 있는 말이 오면 교체시키고 연음시키면 됩니다. 교체 후 연음. 기억하세요, 여러분. 뜻이 없으면 그대로 연음, 뜻이 있으면 교체 후 연음 되겠습니다. 겉 다음에 옷이 왔습니다. 옷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티읕을 그대로 연음하면 안 되고요. 티읕을 교체합니다. 티읕은 디귿으로 바뀌죠. 디귿 교체 후 연음. 그래서 거 도시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자, 갑 다음에 어치가 왔습니다. 어치는 자, 사실은 지금은 뭐 뜻이 없는 말이지만 중세국어에는 뜻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갑 비읍으로 교체되고 연음돼서 갑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헛웃음, 맛없다, 그리고 꼬, 뒤, 바다래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자 닭 뒤에가 앞이 뜻이 있는 말이니까 받침, 리을, 기역이 기역으로 교체되고 연음되면 닭앞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갑 다음에 있는도 마찬가지겠죠. 있다가 뜻이 있으니까 갑, 비읍, 시옷이 비읍으로 교체되고 연음하면 가, 빈, 는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가 뜻이 있는 말이 오면 교체 후 연음되는데요. 다만 여기 지금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다음에 있다가 결합되면요, 뒤에 지금 뭐가 왔죠? 있다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뜻이 있는 말이 왔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뜻이 있는 말이 연결되면 금방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있는 말이 오면 교체 후 연음해라. 그러면은 사실은 디귿이 뭐가 돼야 돼요? 디귿이 시옷이죠. 디귿으로 교체됩니다. 즉 맛하고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받침 디귿을 뒤로 연음, 즉 옮겨 읽으면 결국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맛있다가 돼야 합니다. 이 단어의 발음은 맛있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언어 대중은 이 단어를 거의 대부분 그냥 시옷을 그대로 연음시켜서 맛있다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한해서 맛있다가 원칙이나 맛있다로 그대로 연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언어의 역사성에 따르면 언어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다도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 16항입니다.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 소리를 연음하되 특별히 디귿, 치읓, 키읔, 티읕, 피읕, 히읗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발음합니다. 그래서 디귿, 디 아니고 디귿이, 그 다음에 키읒, 키 아니고 그냥 키읒, 기, 히읗, 시, 히읗, 히 아니고 히읗, 시가 됩니다. 한글 받침의 발음법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요, 받침 규칙에 따르면 뒤에 있는 이가 뜻이 없으니까 받침을 그대로 연음해서 디귿, 디가 되어야 돼요. 그죠? 디귿, 디. 그리고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외음어에서 디귿지로 되어야 되는데 실제 언중들은 디귿지라고 읽질 않아요. 다 디귿이라고 읽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지가 아닌 그냥 디귿이로 발음하는 것을
표준 발음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자음 발음의 명칭은 한글 자음 명칭의 발음은 예외적으로 특별히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5장 음의 동화입니다. 음의 동화, 즉 소리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20항)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동화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라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니은은 리을의 앞에서 뭐가 된다? 리을로 도와서 신라가 됩니다. 이렇게 신라. 그 다음에 자, 칼과 이번엔 날이 왔습니다. 니은은 리을의 뒤에서 뭐로 도가 된다? 리을로 도와서 칼날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지만 다만 다음의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바꿔 발음합니다. 즉 의견난, 즉 의결난 아니고 의견난, 임질난 아니고 임진난, 결단력 아니고 결단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왜 그런가 하면 원래 니은과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리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공통성이 발견되는데 하나같이 보세요, 여러분. 의견란, 즉 의견과 란이 만났고요. 결단력, 결단과 력이 만났습니다. 상견례, 상견과 례가 만났죠. 즉 여러분 이렇게 앞에 단어가 언중에 의해서 한 단어로 인식되는 경우, 그때는 언중이 먼저 뭘 읽어요? 앞에 있는 니은을 먼저 읽어요. 그래서 니은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한 단어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을 따라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쉬워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신라면이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읽어요? 신라면이라고 읽어요. 그럼 왜 신라면이라고 읽을까요, 여러분?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신이 한 단어라는 걸 인식해요. 즉 뭐야? 이거 맵다의 손말입니다. 매울 신. 그래서 신이라고 먼저 니을 읽었으므로 뒤에 있는 리을이 따라와서 신라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가 한 단어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때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을 따라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광안리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광안리가 아니라 광안리가 됐죠. 왜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광안을 한 단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광안이 뭡니까 도대체? 광안은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어로 인식이 안 되면 그냥 뭘로 읽으면 돼요? 그때는 니은이 리을을 따라가서 광안리가 돼요. 알겠죠? 근데 앞에 단어가 한 단어로 인식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리을이 니은을 따라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항이었습니다. 21항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국외음화 그리고 비음화, 유음화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칠판에 부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음동화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음 방법을 닮아가는 조음 방법 동화가 있고요.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조음 위치 동화가 있습니다. 조음 방법 동화는 비음화. 자, 비음을 닮아가니까 비음화죠. 비음이 조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음을 닮아갔으니까 유음화죠. 유음화도 조음 방법입니다. 비음, 유음은 방법이죠. 그런데 조음 위치 동화, 양순음화, 즉 양순음은 조음 위치죠. 방법이 아닙니다. 또 연국의 음화, 연국의 음도 마찬가지 조음 위치입니다. 이렇게 양순음화, 연국의 음화는 조음 위치 동화고 이러한 조음 위치 동화는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음 방법 동화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감기가 뭐가 돼요? 감기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에 있는 기역이 무슨 음이죠, 여러분? 기역이 연국의 음입니다. 앞에 있는 미음은 양순음이고요. 입술 소리니까요. 그런데 양순음인 미음이 연국의 음을 닮아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연국의 음인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역도 연국의 음이지만 이응도 연국의 음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뭐죠, 여러분? 양순음이 연국의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연국의 음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국의 음화는 조음 위치를 닮아간 것이므로 표준 발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신문입니다, 여러분. 신문인데요. 역시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신문으로 발음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뒤에 있는 미음이 양순음입니다. 입술 소리니까요. 반면 니은은 이건 혀끝 소리입니다. 혀끝 소리가 미음을 닮아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미음인 양순음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입술 소리로 바뀌었죠. 양순음, 양 입술 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입술 소리를 바뀌었다고 해서 양순음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양순음화도 조음 위치 동안이니까 표준 발음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현상은 자, 잘못된 동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기, 감기, 잊고, 잊고, 젖먹이, 젖먹이, 꽃밭을 꽃밭, 옷감을 옷감 등으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조음 위치 동화이므로 잘못된 동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참고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2장 9항에 보면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아예 그냥 표준어로 정해 놨습니다. 왜요? 언어가 변한 거죠. 언어의 역사성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아예 굳어진 단어는 자, 표준어를 삼습니다. 그래서 내기, 즉 서울 내기, 시골 내기, 신출 내기 모두 나기의 손말이지만 이미 굳어졌다고 보고 예,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냄비, 동댕이 치다도 역시 마찬가지 남비 그리고 동당이 치다에서 온 말이지만 자, 표준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되어 하지만 되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피어가 원칙이나 이모음 순행동화시켜 피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그 다음 아니오, 아니다의 활용형, 아니오는 아니다의 활용형으로 어떠한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낸다. 한 문장의 서술어로만 쓰입니다. 아니오와 아니요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오는요. 아니다의 소말입니다. 형용사 아니다의 활용형이에요. 형용사 아니다의 활용형입니다. 그래서 이 아니오는 실제 발음이 이제 발음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오가 원칙이나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아니오 말고 아니요도 있습니다. 아니요는 이건 이제 대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답말. 그리고 이 대답말은 그래서 이건 감탄사입니다. 품사 자체가 다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아니요는 이건 발음이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 뭐겠습니까? 아니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내 책이 아니다의 활용형인 아니오. 자, 다만 이것은 아니요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로 쓸 수는 없습니다. 발음에 대한 허용이죠, 그렇죠? 예, 표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기는 언제만 쓴다? 아니요는 대답하는 말일 때만 쓰시면 됩니다. 나는 홍길동이 아니오가 맞고 자, 발음은 아니오가 가능합니다만 아니요라고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아니요는 예, 내와 상대되는 말로 쓰이는 감탄사입니다. 그 다음 요입니다. 요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말이요, 그것은 소요, 저것은 돼지이다. 이때 요는 연결이고, 따라서 연결일 때 사용하는 어미는 요입니다. 요. 그 다음 두 번째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도 기능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 다음 기차가 참 빨리 가지요. 이때 요는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그럼 연결에 쓰는 어미인지 아니면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인지 어떻게 할까요? 조사요는 생략해도 말이 됩니다. 즉 돈이 없어 요에서 요를 빼도 말이 되죠. 없어. 그 다음에 기차가 참 빨리 가지 요에서 요를 빼도 말이 되죠. 가지. 이러면 종결 보조사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이때 생략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그건 연결어미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종결형에 사용되는 것은 오입니다. 오. 이것은 책이 오. 이리로 옷이 오처럼 이렇게 종결형에는 반드시 오를 쓰셔야 합니다. 이상 오와 요의 차이였습니다. 그 다음 제6장 경음합니다. 제6장 경음화, 자 28항입니다. 표기상으로는 사이숏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숏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의 단어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문고리, 잠자리, 바람결, 아침밥, 강가, 굴속, 속임수, 발바닥처럼 이렇게 합성어의 형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합성어의 형성 과정입니다. 문과 고리가 만났죠? 합성어. 그리고 앞팻말 받침이 울림소리입니다. 울림소리. 합성어고요. 앞팻말 받침이 울림소리입니다. 이런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된 소리로 바뀌는 경우에는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고리, 잠자리, 바람결이 맞는 것입니다. 자, 다만 잠자리는 하늘 날아다니는 잠자리는 소리의 첨가가 없으니까 그때는 잠자리로 발음하셔야 합니다. 잠을 잘 자리는 잠자리, 소리의 첨가가 있고요. 반면 곤충 잠자리는 소리의 첨가가 없으니까 잠자리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아침밥은 소리의 첨가가 있지만 아침밥 또 비빔밥은 소리의 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면 김밥, 볶음밥, 쌈밥 등의 단어들은 소리의 첨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밥, 볶음밥, 쌈밥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럼 소리의 첨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관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즉 예전부터 김밥, 쌈밥은 소리를 첨가시키지 않고 발음한 것이 맞았고 비빔밥, 아침밥은 소리를 첨가시켜 발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평소 언어 습관을 평소에 정확하게 발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원칙이 아니니까 외우셔야 합니다. 김밥, 쌈밥, 또 불법 같은 것도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관건, 간단 이런 것들 모두 된 소리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외우셔야 합니다. 28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9항, 이번에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니은음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인데요. 이렇게 니은음이 첨가되는 경우에도 니은을 첨가시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자, 니은 첨가 조건이 있습니다. 복합어를 이룰 때입니다. 1번 복합어에서, 2번 앞말이 받침일 때입니다.
복합어에서 앞말이 받침일 때.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뒷말이 이나 야나 여나 요 유일 때. 앞말 받침, 뒷말 이야 여 요일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은이 첨가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솜과 이불이 만났습니다. 그럼 복합어죠? 그 다음에 앞말 받침입니다. 미음, 받침. 그럼 뭐가 첨가? 자, 그리고 뒷말 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으니까 니은 첨가에 솜, 니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국민윤리 복합어입니다. 국민과 윤리가 만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앞말 니은이가 받침이죠. 그 다음 뒤에 말 유죠. 그럼 뭐가 첨가된다? 니은 첨가돼. 니은 첨가돼. 국민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혼니불 복합어죠. 그 다음에 앞말 받침이죠. 티읕이니까. 그리고 뒤에 말 입니다. 그래서 역시 니은 첨가 조건에 따라서 홑, 니불하고 니은 첨가되는 것입니다. 물론 혼니불은 좀 설명이 필요해서 다시 칠판에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홑, 이불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 홑에서 티읕이 뭘로 바뀌죠? 음절 끝에서 티읕은 디귿으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합어입니다. 그리고 앞말 받침 뒤엔말 이니까 뭐가 첨가되다? 니은 첨가돼서 홑, 니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가 디귿 파열음, 뒤에가 니은 비음이니까 파열음이 비음에 동화돼서 뭐가 됩니까? 혼, 니, 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니불에 나타나는 현상은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 끝소리 규칙, 즉 교체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합어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여기 니은 첨가 일어났고요. 그죠? 니은 첨가 현상.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그것이 무엇으로? 니은, 니은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 나타난 겁니다. 즉 혼니불에는 세 개의 의문 현상, 1번 교체, 2번 첨가, 3번 동화 현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진리기다, 그 다음 망일, 눈요기 모두 니은 첨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니은을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즉 표기대로 발음한다는 얘기는 그냥 연음시켜 발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 니죽, 니은 첨가 발음하는 것과 그 다음 이주, 기죽처럼 그냥 그대로 연음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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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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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욜랑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이거 검열, 검열, 금융, 금융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외우셔야 합니다. 특히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검열의 발음법, 금융의 발음법. 니은을 첨가시키는 검열, 금융과 니은을 첨가시키지 않고 발음하는 검열, 금융 모두 맞습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건 별 3개 주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니은을 첨가시켜 발음하지 않습니다. 즉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6.25, 송별연, 사밀절 등 용문통은 모두 복합어이면서 앞말이 받침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유, 인 이 니은 첨가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만 예외적으로 첨가시키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요일,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아니고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일요일까지 이러한 요일도 니은을 첨가시켜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외니까 여러분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절약입니다. 절약은 니은을 이걸 연음시켜서 절약으로 발음하지 니은을 첨가시켜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약이 맞고 전략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니은이 첨가되지 않을까요? 보세요. 절과 약으로 나누어지는 복합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자 어른 한 단어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복합어가 아닌, 즉 니은 첨가의 조건은 1번 복합어일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절약은 단일어로 봤기 때문에 니은을 첨가시키지 않고 그냥 연음하시면 되는 겁니다. 활약, 활용, 촬영 등 모두 니은을 첨가시키지 않고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를 맡아서 지도하던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무슨 선생님이요? 자, 무슨 선생님이죠, 여러분? 이 경우 복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담님 선생님처럼 니은을 첨가시키면 안 됩니다. 또 다님 선생님도 아니에요. 왜? 받침이 미음인데 어떻게 다님이 되겠습니까? 얘는 뭐가 맞아요? 받침 미음을 그대로 연음하니까 다밈 선생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밈만 맞고 니은 첨가시키는 담님 틀리고, 또 니은으로 발음하는 다님도 잘못된 발음이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 니은 첨가 발음 규정과 그리고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예외 규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장 경음화를 설명드렸는데, 이 경음화는 총 23항부터 28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경음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로서의 경음화가 있습니다. 같은 경음화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된소리 되기 현상은 교체 현상이고요. 이건 교체고요. 그 다음에 사잇소리 현상은 첨가입니다. 그럼 된소리 되기 현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문으로 외우시면 더 쉬운데요. 잘 보세요. 역도 선수가 국밥집에서 여자친구를 안고 더듬고 그 다음 핥다가 밟더라. 이걸 보니 일시에 갈등이 났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예문을 외우시면 경마 현상, 지금에서 된소리 되게 모두 설명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역도 선수 앞말 받침이 기역입니다. 그 다음에 국밥집 앞말 받침이 비읍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앞말 받침 기역, 비읍, 디귿까지 포함시킵니다. 기역, 비읍, 디귿. 이 세 가지 뒤에는 된소리로 바뀝니다. 이게 23항입니다. 그 다음에 23항. 그 다음에 여자친구를 안고, 여자친구를 더듬고,
이번엔 용언입니다. 용언. 앉다, 더듬다. 근데 용언 어간 받침이 니은이거나 미음이면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24항입니다. 그 다음에 할다가, 밥더라. 이것도 용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용언 어간 받침이 리을 티읕, 리을 비읍입니다. 그럼 뒤엔 말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25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일시나 갈등은 모두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인데 받침이 리을인 한자어입니다. 모두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한자어, 리을 받침 한자어 26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하다. 하다가 용언이죠. 용언 어간 하다 뒤에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왔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수, 할 수죠. 예, 관형사형 어미 뒤에 된소리를 발음합니다. 27항입니다. 그리고 자, 낮지만 쌍시조선 디귿으로 교체되죠. 디귿 뒤에 찌, 없었다. 쌍시조선 디귿으로 교체되죠. 없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기역, 비읍, 디귿 뒤에는 뭐가 된다? 된소리 발음합니다. 그래서 총 23항부터 27항까지가 된소리 되기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교체 현상입니다. 그 다음 28항 합성명사에서 앞말이 울림소리입니다. 울림소리는 모음이거나 또는 받침 4개, 즉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말합니다. 노란 양말, 예. 이 4개가 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합성명사, 앞말이 울림소리이고 뒷말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면 어떻게 된다? 된소리로 발음됩니다. 자, 이건 무슨 현상? 이 조건에서 이 3가지 조건에서 된소리를 발음하는 것은 무슨 현상이다?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입니다. 그래서 아침밥, 아침밥은 합성명사고요. 아침과 밥은 합성명사죠. 그리고 앞에 말이 울림소리고 뒤에 말이 비읍일 때 아침밥처럼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만 된소리 되기가 아니라 뭐가 된다?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합성명사고요. 두 번째 앞말이 울림소리고 세 번째 뒷말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된소리 되기 현상과 그 다음 합성명사에서 나타나는 사이소리 현상을 구별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3항부터 27항까지는 된소리 되기 현상이 되겠고 28항만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발음도 발음법에 맞게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